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번번한 복덕바입니다. 요즘 서울 매물 쌓이는 거 이제 매도자들을 서서히 공황 상태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10,000개가 증가하는 질주 본능을 이어가고 있죠. 매도자들 속마음으로는 아이고 집 내놔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네, 큰일 났네, 시세 차익은 둘째치고 본전은 쳐야 할 거 아니냐, 조급함이 몰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뜨겁게 부동산 시장을 매도자끼리 이렇게 눈치 싸움 하느라 프라이팬 달구듯이 바짝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는데, 이미 매수자는 썰물처럼 다 빠진 상태죠. 전무하다고 보면 되고요. 아니, 집을 살 사람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집값이 오르겠어요. 공급이다 뭐다 말들을 하는데 수요가 거의 제로섬인데 공급과 썸 탈 시간이 없는 거죠. 서울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이거 역설이거든. 공급이 줄어들어도 수요가 그 공급을 닭 쳐다보듯 하는데, 아무리 공급이 줄어가도 수요가 얼어붙은 상황에선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들썩거릴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때부터 가격은 바로 아래로 내려 꽂히기 시작하죠. 집값은 그냥 봇물 터지듯이 낙폭의 두께를 상당히 두텁게 넓히기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11월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매물 적체 현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뒤로 숨어있던 매도자 매물이 그냥 호주머니 탈탈 털어서 내놓을 정도로 다주택자들 매물, 그리고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집으로 빨리 갈아타야 하는 1주택자들, 해는 니언 넘어가지 갈 길은 멀지 아마 10만 건 돌파가 연말 안에 달성이 될 것 같고요. 매물 10만 건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거의 집값 하락에 있어서 1차 폭락을 능가하는 2차 폭락의 거센 양상을 불러오게 될 거고요. 당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득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매물 8만 건까지는 매도자들의 초조한 심리를 당기는 방아쇠, 그리고 매물 10만 건은 매도자들의 탈출에 가까운 급매 심리를 자극하는 방아쇠로 작용할 듯 보이네요. 아마 역대 최단 기간에 10만 건 서울 매물 적체량 달성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거래량이라는 배수로가 꽉 막혀 있어서 기존에 나와 있는 매물이 전혀 소화가 되질 않고 있죠. 그러니 매물 역류 현상 일어나는 거고, 홍수가 터지고 물난리 나는 겁니다. 이건 승수 효과까지 더해져서 초조함으로 배로 늘어나면서 기저에 깔려있는 매물들을 죄다 부동산 매매 시장으로 던져버리는 백기투항, 항복 매물로 갑작스럽게 전환이 될 가능성 높죠. 그러니 아직 집을 사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유리한 시간적 골든타임을 노려볼 수 있는, 아마 위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다이아몬드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비폭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동안 미친 듯이 올랐던 집값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젠 선택지가 상당히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더 이상 집값이 모든 자산시장의 가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시대는 끝이 나버렸다. 담보가치의 하락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응급실 호흡기를 달아도 더 이상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이젠 본격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폭락이, 폭등이 심리적 갈라치기를 하는 양상인데 시장의 흐름을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어. 그냥 이건 바다에 종이배 띄우기죠. 결국 묻히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난무하는 말들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의 흐름에 편승해서 여유롭게 전체 판세를 들여다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도 이 와중에 끝까지 집값 띄우는 걸 오매불망 바라는 사람들 여전히 많다라는 것도 역설이죠. 그냥 시장은 호구 세력이 좀 있어줘야 돌아가는 것보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고금리에 물려버리면 답이 없는데 끝까지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참 대한민국 부동산 유전이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지금 은행 가계대출 증감 추이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힐 정도죠. 아니, 이렇게 고금리가 발목을 잡을 줄 알면서도 가계대출 중에 부동산과 살을 맞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약간 10월 들어서는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강세입니다, 강세. 거의 6조 원 기준에서 머물러 있는 걸 볼 수 있죠. 5조 8천억이 주담대 전세자금 대출 포함해서 부채는 여전히 온 나라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담대가 약간 주춤했던 이유, 바로 은행권에서 대출 창구를 빡빡하게 운영하고 있었고, 이게 죄다 영업실적이 되기도 하겠지만 자칫 채무불이행, 디폴트가 개인마다 폭탄이 돼서 터지게 되면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부실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담대가 살짝 누그러졌는데 물이 막히면 우회해서 흐른다고 대출 수요가 은행 창구가 막히기 시작하니까 이제 신용대출로 돌아서서 물을 대려고 하는 분위기죠. 이건 뭐 거의 좀비다, 좀비.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죠. 신용대출 증가세가 10월 들어서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처럼 쏙쏙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 이런 자금 흐름이 죄다 분양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었는데 상반기 실거주 의무 폐지라는 규제 완화가 확실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자금을 엄청나게 땡겨서 진입을 한 건데요. 웬걸 이거 뭐 통과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죠. 수도권에서만 66곳 4만 4천 가구 정도 되는데 만약 실거주 의무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입주가 어려우면 계약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분양가 수준으로 LH에 팔아야 하는데 강일 어반브릿지, 강동 헤리티지자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 철산자이더 헤리티지 등등이 있는데 특히 둔촌주공은 12월 다음 달에 전매 제한이 풀리죠. 실거주 의무가 해결이 안 되니 집주인이 들어가 살거나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느닷없이 엄청난 물량들이 무순위 집주부로 쏟아지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전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던 수요가 거의 뒤통수를 제대로 맞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4만 4천 가구가 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어버리면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가뜩이나 연말 맞이하면서 집값이 폭락에 가깝게 떨어질 추세인데 이거 뭐 제대로 임자를 만나게 된 거네. 이게 다 어찌 보면 상반기 대출을 확 풀어줘서 그만큼 무리해서 들어간 수요가 많아서 벌어진 일이죠. 경쟁률 높여줘, 분양가 높여줘, 남 좋은 일만 다 시킨 건데 결국 이렇게 팽당하게 생긴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채가 급증한 이유 중 가장 핵심 요인이기도 한 거죠. 이런 사실들이. 이렇게 상반기 천문학적인 부채 증가 속도가 전혀 줄 생각을 하지 않자 금융이 화들짝 놀라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지난주에 열었었는데요. 10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6조 3천억이 증가해서 확대됐다는 어찌 보면 이 팩트에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 이런 추세를 꺾기 위한 예봉, 날카로운 컷이 필요한 건데 바로 스트레스 DSR을 다음 달 12월에 도입한다는 거죠. 표현 중에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금융당국으로서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업권별 가계대출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감소한 건데 그만큼 여기 뭐 불안 요소가 많기도 하고 제2금융권에서는 지금 개인 대상 주담대 대출보단 부동산 PF 문제가 상당히 목에 걸린 가시처럼 걸려 있어서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법이 없다는 얘기죠. 상당한 부실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건데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 관련 부분에선 거의 실제 건설사 영업이익 자체가 셔터를 내린 상태고 특히 지방건설사는 뭐 무덕이죠. 분양이 거의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고 심지어 경기권 수도권은 참패의 연속. 아무리 무순위로 돌려봐도 무한궤도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요. 그러니 제2금융권이 개인 주담대 닫을 수밖에 없고 대출 추이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으려는 사람도 뭐 이건 뭐 정신이 안드로메다에 가는. 그래서 금융위가 DSR 규제 확실하게 세팅해서 이젠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돈 내주지 않게 하는 가이드라인, 특히 스트레스 DSR 제도를 12월에 바로 적용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기 고정 모기지 대출로 전환, 이것도 자꾸 대출 쪽으로 유인하는 자칫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다 뭐 더 큰 사고를 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는데 결국 부채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걸 스트레스로 잡겠다는 건데 일단 금융권 밀착 관리를 해서 대환 대출도 활용,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도 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계부채 상황이 죄다 부동산 쪽으로 업이 돼서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 사태가 터지고 이게 개인이 걸려있는 건설 경기 쪽에서의 초토화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손을 털 수밖에 없는 부동산 PF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냥 한 번에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구조죠. 지금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집값 태풍이 불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던 강남도 흔들흔들 뭔가 태풍의 존재를 강풍에 흔들리는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바로 내일 11월 20일에 특공 접수에 들어가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바로 파주운정 A46블록. 이것도 조금 지켜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운정 신도시는 GTX가 가까우면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가격대 이것도 중요하죠.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곳이니까 이번에 본청약 물량이 나왔는데요. 분양가 포인트는 5억 초중반입니다.
운정신도시 GTX 초역세권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곳인데 공급 규모가 121세대, 특공 일반 나눠지고요. 확장비는 600에서 1000만 원 사이가 되겠네요. 주변 시세 보시면 운정 아이파크 84제곱 7억 1000만 원 선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요즘 분양가보다 높은 주변 시세라는 틀은 깨져버린 곳이 되겠고요. 자격은 서울, 경기, 인천 누구나 가능하겠습니다. 대신 분상제가 적용돼서 재당첨 제한 10년이라는 것 참조하시고요. 청약 일정도 체크를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청약은 조심조심 최대한 낮은 포복으로 가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아마도 11월은 가장 빠른 하락세로 전환되는 부동산 역사에서 경험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무주택자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부동산 지용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실거주 의무 폐지가 통과되지 않아서 둔촌주공을 비롯한 서울 분양단지 엄청난 물량의 무순위 줍줍이 바로 다음 달부터 쏟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냥 입주권 분양권 장사 폭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다른 한편으론 분상제 아파트 파주운정 A46블록은 요즘 국평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 들죠.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절대로 무리하시면 골로 갑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고요. 기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정말 놀라울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차분하게 기다리셔도 전혀 늦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